안녕하세요.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민지기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Q&A를 이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지금 제가 프로필 사진 촬영을 하고 왔어요. 그래서 화장이 좀 다르죠?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츠도 붙여보고 정말 아이돌 인척 연기를 잘 못하긴 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지금 시간이 밤 12시 30분이 지났는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진행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제니정님께서 지비님이 힘든 시기를 겪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마인드셋, 깨달은 진리 한 문장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.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1000명 기념 이벤트 하면서 선물 드리면서 글귀 선물도 같이 드렸었어요. 거기에 포함되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이거예요.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인데,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파묻혀 즐겁게 사는 일을 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. 이 말이 있어요. 제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 말로 인해서 제 머릿속에 어떤 게 박혔냐면, 인생에서 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뭔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 악플러들의 비난이나 그런 의도적인 악플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가? 중요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구분해요. 내가 자꾸 뭔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을 때도 이게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신경 쓸 만큼 중요한 일인가?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, 이게 제가 가장 크게 변한 마인드셋 그리고 깨달은 진리 한 문장인 것 같아요. 유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, 유튜브 1000명 되었을 때 기분. 유튜브 1000명 쉬운 일이 아닌데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.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가 하나 있어요. 메모장에 적어놨는데, 유튜브 목표 5개월 만에 구독자 100명을 만드는 게 저의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 목표였는데 1개월 차에 세웠던 목표예요. 1년 만에 한 250명을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보면 1년 만에 1000명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. 그때 제가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긴 했는데, 구독자 1000명 모이는 속도가 저 정도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시작할 때 애초에 목표가 높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도 아니다 보니까 1년 만에 1000명? 괜찮다, 되게 만족스럽다? 그런 생각입니다. 큰 구독자 수는 아니고 성장 속도도 빠른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게 됐을 때 기분은 진짜 뭔가 된 듯한 느낌?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도 용기 내서 진짜 유튜버들처럼 용기 내서 해볼 수 있었고, 또 라이브 방송도 도전해볼 수 있었고, 그게 1000명이 되니까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뭔가 진짜 지금까지도 진지하게 해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더 깊이 있고 좀 무게 있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여우별식타님께서 말을 조근조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부럽부럽. 요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레이션을 넣어볼까 생각 중이에요. 나레이션 잘할 수 있는 꿀팁 있다면 알려주세요. 일단 제가 나레이션을 잘하는 편인지는 잘 몰랐는데 칭찬인 것 같죠? 나레이션 잘하는 꿀팁 알려달라고 하시니까. 저는 나레이션 넣을 때는 일단 글로 적어요. 글로 적은 다음에 그대로 녹음을 해요. 그리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영상을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먼저 자르고 거기에 나레이션 넣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꿀팁이라면은 글로 먼저 써보는 거, 그다음에 이 영상의 편집 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꿀팁인지 모르겠어요. 오리님께서 우울증을 극복한 비결이 궁금합니다. 제가 우울증을 극복한 비결은 결국에는 생각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을 하나를 탁 바꾸면 그때 정말 한 번씩 점프 되면서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. 그런 생각의 점프를 찾아줄 수 있는 책이랑 영상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제 마음에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울감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뭔가 그런 회로가 좀 바뀌어서 그때 좀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서 우울증을 극복하기는 그런 가도를 달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구체적인 거는 제 영상 위에 있는 영상을 봐주세요.
이구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. 지비님의 취향이 궁금합니다. 취향은 사람이 말해준다고 하잖아요. 인생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고 웹툰, 전 웹툰을 안 봐요. 되게 웹툰을 보고 싶은데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인생여행지. 인생여행지는 저는 그러게 인생여행지의 의미가 뭘까요? 저는 두 군데 정도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죄송해요.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워크캠프를 다녀온 게 있어요. 워크캠프란 게 뭐냐면 전 세계 각지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며칠 동안 같이 캠핑은 아니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. 뭐 이탈리아, 독일, 네덜란드, 터키 막 이런 친구들이 와서 저도 친구랑 같이 이렇게 워크캠프를 갔어요. 그때 한 20살, 20대 초반에 갔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20대의 모든 방향성을 정해주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줬고 영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큰 영향을 줬고 또 꿈에도 좀 큰 영향을 줬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, 그때는 제가 제일 어렸고 그때 거기 온 친구들은 막 20대 중후반 애들이었거든요. 유럽 애들의 사고방식, 그리고 각각의 성격, 그리고 같이 지냈던 시간들, 대화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뉴질랜드에 갔다 왔어요. 뉴질랜드에 간 이유는 제가 뉴질랜드에 친구가 있어요.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같은 무리 친구였던 제 친구랑 같이 뉴질랜드에 가서 그 한국에서 만났던 그 외국인 친구네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고 또 남는 시간 동안 조금 여행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 그 친구네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뉴질랜드가 제 인생 여행지가 되었어요. 물론 자연 경관 이런 거 정말 뉴질랜드가 유명하지만 그때 그 친구네 집에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차리고 또 점심에 같이 그 화단 같은 거 있거든요. 걔네는 거의 단독주택이어가지고 화단 가꾸고 또 막 밥 먹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그 차보가 있어요. 거라지라고 하나? 거기서 막 자전거 고치고 저녁에 같이 영화 보면서 맥주 한 캔씩 하고 그러다 잠들고 그냥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너무 기억에 남아요.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또 중간에 한 번씩 저는 막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일기 쓰고 또 저만의 시간 가지고 막 동네 한 바퀴씩 돌고 그랬던 기억이 엄청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제 두 번째 인생 여행지는 뉴질랜드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냥 저는 어디를 가고 어떤 걸 보았는지보다는 누구와 갔고 거기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걸 깨닫고 자극이 되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크면 저한테 인생 여행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쿠바 말고 다른 해외여행지로 가고 싶은 곳 어쩌다 보니 또 여행지 얘기인데 제가 요즘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동남아로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. 제가 태국, 베트남 이런 데 갔다 온 기억이 굉장히 좋았고 갔을 때 난 여기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동남아를 쫙 한 바퀴 도는 그런 배낭여행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신랑이랑 여행 완전 메이트인데 그 취향이 되게 잘 맞아요. 너무 잘 맞아서 신랑이랑 같이 여러 데 한 바퀴 돌면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동남아는 제가 정말 매력있다고 많이 느꼈거든요. 사람들도 너무 좋고 순수하고 그리고 뭐 물론 가격도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정말 매력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퇴사 여행을 쿠바만 간 게 아니었어요. 퇴사하고 제가 캐나다에서 한 달 살기 하고 그 다음에 쿠바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 왔었거든요. 근데 편집을 제가 못했어요. 영상은 진짜 많은데 편집이 너무 어렵고 그때 초반이라서 더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결국 쿠바 영상이 제 영상의 1위 영상이긴 하죠. 저는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한 나라를 깊이 있게 보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정말 너무 좋아하고 또 해보고 싶고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 여행 갔을 때도 보통은 하루 건너서 막 프랑스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스위스 갔다 막 이러잖아요.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휴가 내내 프랑스만 그래서 프랑스 시골 마을 위주로도 다 한 바퀴 돌았고 이탈리아도 다 작은 소도시들 중심으로 다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. 홀릭님께서 요즘
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할 때인지, 그리고 엘라안님께서 언제 행복함을 느끼는지 물어보셨어요. 저는 원래는 가장 행복할 때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행복해요. 혼자서 글 쓰고 책 읽고 사색하고, 이 3콤보가 정말 제 인생에서 행복의 핵심을 가져다주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여유를 갖기 위해.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제가 아침마다 만보 걷기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아침 햇살 받으면서 만보 걷기 할 때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사실 제가 최근에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예전보다 행복과 감사를 조금 덜 느끼는 편이에요. 그거에 비해서는 뭔가 행복을 느끼는 그 감도가 조금 약해졌는데, 내가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거, 회사를 다녔으면 내가 누리지 못했을 시간이고,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, 주변에 펴있는 꽃들, 요즘 무궁화가 진짜 많이 피거든요. 라벤더도 피는 것 같더라고요. 보라 색깔 꽃. 그런 것들을,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. 저는 원래 처음에 퇴사했을 때는 이직할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초반에 무슨 여성 인력개발센터인가? 그런 곳 가서 상담도 받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직 생각이 아예 없고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.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의 계획이고, 그 일이 잘 되게끔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제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.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고, 또 뭐 글을 쓰는 일이고, 블로그 하는 일이고,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나눠서 찍게 될 것 같거든요. 더 재밌을 것